이 정도 수치는 조금 엔지니어로서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차로가 있는데, 그지? 이게 얼마 정도 돼서 이게 한 보폭으로 몇 개, 한 6개 간다, 5개 간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물리적인 느낌을 알 수 있으면 좋은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 숫자가 있고요. 주로 숫자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숫자가 아니고 길이를 얼마 해야 되냐, 이걸 뭐 설계 속도에 속도로 뭐 2초간 가는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는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 있죠. 그런 숫자 물어보는 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 문제는 사실 계산기 필요 없고요. 산수 정도 수준의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하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 맥락에 맞게 용어를 채우는 이런 문제 좀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로 폭원 결정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 폭원 결정하는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뭐 노모그래프도 이용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풀어서 그냥 내가 설명을 한다 이거죠, 그죠? 이랬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핵심적인 용어 같은 것들 넣는 거. 그래서 거기서 뭐 구하고자 하는 게 뭐 맨 처음에 뭐 설계, 그죠? 뭐 시간 교통량, 이 기초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용어를 직접 설명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주로 내가 단어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넣는 거. 도로 구조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장 같은데 뭐 이런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도 특히 다른 건 없고, 일장의 계획,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요. 2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량에 대한 기본 지식이죠. 이런 걸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교통 수요 추정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도로 폭원 결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건 흐름만 그냥 말로 설명했을 때 흐름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3번은 도로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노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용어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가 우리가 3차원 구조물이라고 했죠. 도로를 그랬을 때 왜 이게 3차원인가 하면은 건축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치도 그렇고 좀 중요한 사항이고, 차로 폭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보통 요새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60km 그런 경제 속도라고 그래갖고 기름을 제일 덜 먹는 이 속도를 60km인데 요새는 그보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정도 속도 할 때 이 차로폭 이런 것들이 보통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0 미만, 60 뭐 이랬을 때 뭐 3.0, 3.0 요 정도 사이 되는 이게 이제 최소 기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도로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게 최소인지 최대인지 이거는 안전한 쪽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더 크게 크게 키우는 게 좋을 때는 기준이 최저가 된다 이거죠. 양이 많아서요, 여러분 다 문제를 낼 수가 없고 특히 이 중점을 두는 데가 이제 선영 다 지나갔나? 선영의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선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 도로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곡선부의 문제예요. 곡선에서 왜 중요하냐면 거의 모든 이 주행 중에 사고가 곡선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곡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경사를 설정하는 거하고 확폭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수식 정도는 하나 정도 한번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 최종식. 그래서 그 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곡선 반경과 그죠 경사각과 설계 속도 이 세 개의 관계죠, 그죠? 거기에 이제 뭐 마찰 계수나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로 이제 이 구조를 그 어떤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R을 크게 한다든지 V를 낮춘다든지 I를 더 크게 한다든지 이 세 개의 이 조합 관계. 그 다음에 곡선에서 그 확폭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있죠. 그래서 자, 알려줄 테니까 하여튼 요식 있죠. 요식은 한번 이번에 시험 볼 때만 한번 암기해 두세요.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물리로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반경하고 속도하고 경사각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그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눕힌 S자 커브 같이 된다 이거죠, 그죠? 거꾸로 나온. 확폭에 대한 뭐 삼각함수 얘기니까 간단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 선형에서는 하여튼 그 핵심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 설계. 이 설계하고 시공이 있는데요. 사실 뭐 설계하고 시공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주로 시공 쪽에서 문제를 냈어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포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아스팔트, 어떤 경우에 콘크리트 이거 구분하는 거 있죠. 이거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최근에 좀 이 콘크리트 포장이 좀 많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 표준 단면 있죠. 아스팔트하고 이 콘크리트 포장하고 표준 단면 있죠. 그걸 한번 좀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뭐 두께의 크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표준적인 거라 꼭 외우진 않아도 되긴 하는데, 한번 보다 보면은 이 구성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기층이 없이 바로 보조 기층이 온다.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그 아스팔트 포장하고 차이고요. 포장 설계, 특히 아스팔트 포장 설계가 이게 보면은 설계법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이 경험적인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이 노상 지지력 이런 거를 따질 때 설계하거나 시공 관리할 때 주로 이제 CBR 이 시험 이걸 주로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연계해서 그 포장 시공에서 아스팔트 포장 가면은 이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이제 배합 설계인데, 그죠? 이 배합 설계 때 쓰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법이 이 마샬 시험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치를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이 규정에 오도록, 그러니까 이 배합비를 조정해서 이제 어떤 최적 설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간층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중간층 이게 실질적인 두께는 크지 않은데 이게 여기 하는 기능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 소정 변형을 방지하다든지 이 편차가 나는 거를 균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레벨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 목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스팔트 포장 시공하고 관련해서 코팅하는 문제 된 것이 있고, 또 이 동상 방지층 하는 거 있죠.
동상 방지층 관련해서는 어떤 재료를 쓰고 왜 그런 재료를 쓰는지 좀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런 재료를 썼을 때 동상이 방지된다. 동상이라는 거는 우리 발이 얼어서 동상 드는 게 아니고 이 얼음이 얼어서 물이 부피가 팽창해서 들어올리는 거 있죠. 프로스트 히브라고 해서 그거를 동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포장 있죠. 여기에서는 많이 강조한 게 이 줄눈이죠, 그죠? 줄눈 중에서도 이 세로 줄눈에 쓰는 타이바, 가로줄눈에 쓰는 이 타월바, 이 그림도 좀 잘 하고 그림하고 사진하고 잘 이해 좀 해놓고요. 그래서 이 줄눈과 관계되는 사항들은 한번 좀 비교도 주에 해놓고 한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봐주고요. 이게 꼭 이 줄눈은 이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고 다른 부분 있죠. 이 콘크리트 박스라든지 다른 그 콘크리트 공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줄눈 설치 관련해서 이 언제 줄눈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걸 강조해서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하는 문제, 너무 늦게 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적기에 잘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 줄눈과 관련해서는 콘크리트 그런 부분 좀 확인해 두고요. 유지관리 쪽에서는 그 PMS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이 PMS 시스템 이 구성 그 요소 같은 것들 있죠. 구성 요소라기보다 실제로 그 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 이게 이제 핵심 요인들이 도로 관리할 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 파손 명칭 원인 보수 공법 중에서 한 개를 냈어요. 그 중에서 사진으로 보여주고서 저 명칭을 뭐라고 하고 이런 손상이 왜 생겼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걸 하나 물어보는 걸 하나 냈고요. 그래서 문제는 하여튼 그 정도 냈는데, 이게 좀 도로공을 한 끼에 다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서 말이죠. 제가 참고로 또 갑자기 또 한 주 시간을 안 주고 땡겨서 했기 때문에 이 맨 말미에다가 참고 사항을 하나 더 갖고 박스에다가 그 수업 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한번 이렇게 그냥 해놨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 그지? 이럴 때 좀 참고하라고. 그렇게 꼭 참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면 또 반대로 또 잘못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용어 있죠. 이런 거 혹시라도 여러분이 도움이 될까 해서 참고사항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30개 정도 이렇게 실제 여기 답도 있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생각이 안 났을 때 좀 참고하라고. 그냥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참고 안 해도 돼요. 이 중간고사 사실 전체 비중 중에서 35%밖에 안 되고, 예전에 보면 중간고사 잘 봤는데 2학년 또 기말고사 가서 잘 못 봐갖고 성적 순서가 바뀌고 막 이러는데,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못 봐도 그렇게 할 건 없는데 좀 차등은 좀 많이 안 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언급한 내용을 거의 다 출제한 범위에 속하다고 보고,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조금 좀 요거에 조금 더 넓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좀 요 정도라도 하면 70점 이상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있어요? 총 문제는 뭐 12원까지 있는데 각 문제가 또 여러 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 개를 뭐 이렇게 쓰는 게 사진이 실컷 들어가 있어요. 사진이 실컷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